안녕하세요. 썰 비둘기입니다. 엥? 썰닭입니다. 비둘기가 이뻐서 말이 헛나왔네요. 점프. 귀엽네요. 저처럼. 점프. 무늬가 참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고급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기 어디가? 가버렸네요. 저도 이야기 시작하러 가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하나 있는 이혼녀입니다. 제가 어릴 적 중2 때 좋아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전 그저 추억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그립다, 어떻게 변했을까만 궁금해하며 지냈어야 했는데 15년 만인 30살에 운명적으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이 30 성인이 된 저희 둘은 그 모습에 이끌려 결국 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30에 만난 그 친구와 저는 서로 성격 취미도 모든 게 너무 잘 맞아서 만나는 동안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제가 그보다 먼저 결혼과 이혼으로 애딸린 돌직녀가 돼 있는 현실이 너무 미안하고 후회스러웠습니다. 15년 만에 만난 그 친구는 결혼을 아직 한 번도 안 한 총각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과거가 있는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사랑해서 너무 고맙고 행복했어요. 남자친구는 저를 자기 주변 사람들과 지인들,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치만 저를 애딸린 이혼녀가 아닌 처녀로 둔갑시켜 소개를 해버리는 바람에 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자친구의 이미지도 있고 해서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남자친구와 그렇게 4년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왜 결혼을 안 하냐 그런 말에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고 저를 너무 예뻐하셨던 그의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너 과거를 부모님께 말하면 분명히 반대가 심할 거고 우리는 결국 헤어져야 할 거야. 그냥 그날이 언제가 되든 우선은 우리 사랑만 하자. 라고 하며 저를 많이 슬프게 했습니다.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앓이도 엄청 했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 같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같아서요. 지울 수 있다면 제 과거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이혼녀와 총각도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 많던데 왜 그게 나한테는 불가능한 현실일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나면서도 결혼을 하지 않으니 결국 그의 부모님도 저의 과거를 알게 되셨습니다. 제가 아이가 하나 있고 이혼녀라는 것을요. 저는 바로 죄인이 되었고 그러고 나서도 그와 저는 못 헤어지고 계속 몰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들키던 어느 날 그의 부모님이 저에게 너희들 그냥 살아라 라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곧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 대해 알기 전까지는 반대가 심해서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부모님한테 불효를 하고 싶지 않아서 절대 말할 수 없다고 해놓고, 남자가 용기를 낼 수 없으니 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는 내 과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서로 너무 좋아하고 헤어질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나는 내 인생이 아까워서 이혼녀와는 결혼할 수가 없어. 갑자기 본심을 드러내는 그 남자. 이 남자는 내 과거를 주변에 다 밝히고 나랑 결혼할 용기는 없었는가 봐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게 작년 8월이었어요. 엄청 상처받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선을 봤나 봐요. 경찰도 만나고 공무원 회사원도 만나고 본인은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고 해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고 싶다네요. 그렇게 해서 어떤 여자를 하나 만났나 봅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사람이 계속 저한테 찾아왔으니까요. 아직도 그를 못 잊고 살고 있는 나를 자꾸 찾아와서 난 아직도 널 사랑해. 너만한 여자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우리 그냥 계속 이렇게 만나자. 아무도 모르게 몰래. 그러고선 절대 제 번호는 수신 거부해놓고 본인이 전화하고 싶을 때 전화하고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술을 먹고 와서 그러더군요. 너랑 헤어지고 만나는 여자랑 결혼 날짜 잡았어. 나는 그 여자랑 결혼해도 너를 계속 만나고 싶다. 결혼하고 쭉.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이대로 계속 이 사람을 받아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도 우리는 사랑하고 있고 우리 사랑은 영원한 줄 알았습니다. 나는 멍청하고 바보처럼 하늘이 갈라놓기만 하는 슬픈 사랑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내가 이용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 이제 나도 더 이상 그를 받아주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작년 8월에 저와 헤어지고 그는 계속 한 달에 2번 이상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연락도 시도했고요. 모르는 번호, 발신번호 없음 전화, 공중전화까지.
처음 헤어졌을 때는 양다리인 줄도 모르고 잠자리도 몇 번 했었네요. 솔직히 그 사람 언제부터 나 몰래 결혼 준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를 버리고도 계속 찾아오는 그 사람, 또 다른 여자의 예비 신랑. 그 사람 지난달에는 제가 사는 곳 창문까지 뜯고 저를 만나러 들어와서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의 카톡 프사에는 어떤 드레스 입은 여자와 옆으로 마주보고 얼굴을 마주보고 결혼식을 곧 암시하는 웨딩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찾아올까봐? 저를 아무래도 의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식장하고 날짜는 사진 잘라내기를 해서 안 보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라면서 한 번만 안아달라며 화장실 창문을 뜯고 저희 집으로 들어온 그 남자가 너무 징그럽고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차마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곧 결혼도 해야 하는데 유치장에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미련한 생각을 했었네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독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의 청첩장 문자를 지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요즘은 청첩장 동영상 이미지 클릭만 하면 신부 측 번호가 다 제 핸드폰에 번호 저장창으로 뜨더군요.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하루입니다. 우리가 사귄 세월은 무려 4년, 헤어진 건 작년 7월이니까 이제 1년 조금 지났네요. 이 남자와 이 청첩장 안에 들어있는 이 여자의 결혼식은 8월 16일 2시,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헤어지고 이 여자를 만난 건 맞지만 계속 나를 만나고 싶어 했고 만났었죠. 이 사실을 그 신부에게 알리고 싶어지네요. 덤으로 이 남자 바람기 엄청 다분하고 나 만나면서도 여러 여자랑 바람피다 많이 걸렸습니다. 그때마다 잘못했다고 빌면서 다시 나에게 돌아왔고 술 먹으면 주사도 심했습니다. 그 여자도 나처럼 그에게 속고 있는 여자 중 한 명일 겁니다. 이 남자 신부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카톡에 그 여자 사진이 뜹니다. 그녀의 얼굴보다 그 여자 사진 배경에 익숙한 배경들. 그의 집, 그의 침대, 내가 베고 자던 베개, 그의 방 안 벽지가 보입니다. 돌아오는 건 그 남자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완벽한 행복을 꿈꾸는 그 남자. 아무것도 모르는 또 다른 희생양 그 여자, 그의 신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왜 그렇게 그 인간 단점까지도 사랑했었을까요? 그가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우리 그냥 이렇게 계속 만나자. 너만한 여자가 이 세상에 없어.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수를 해도 될까요? 댓글입니다. 남자가 쓰레기였네. 분명 이혼녀랑 살기에는 자기가 너무 아까웠겠지. 그러니 저 여자 만나 살다 헤어지더라도 너랑 만나면 되겠다. 그러니 공평해지는 거다. 그러니 계속 연락하자. 뭐 그런 거. 해버려요. 그 여자분 인생은 무슨 죄입니까? 그 여자가 그딴 거 난 상관없다 하고 결혼하면 자기 팔자 자기가 꼬는 거고 남자가 여자 우습게 보고 살면 어떤 결과가 닥치는지 호되게 한번 당해봐야 할 듯하네요. 일단 어찌됐든 이사갈 집부터 알아봐요. 한 달 안에. 그것보다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무조건 이사부터 가세요. 개벌은 난 못 준다고 한 번 바람핀 인간이 2번이라고 못할까. 어차피 결혼해도 또 바람펴서 이혼해요. 장담합니다. 저라면 그 예비 신부에게 보내겠어요. 난 이제 꺼져줄 테니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결혼하면 결혼하는구나 하세요. 진짜 웃긴 게 잘할 거라고? 아니요, 절대. 또 바람필 거 뻔한데 무슨.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네. 그리고 이사 꼭 가세요. 어떤 제정신 아닌 사람이 보고 싶다고 창문 뜯고 들어옵니까? 안전이별하세요. 사실 저 남자는 저 여자도 그렇고 글쓴이도 그렇고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죠. 그냥 둘 다 보험용인 거지. 하나는 좀 즐기려고 놔두는 거고 하나는 지 대리효도 시킬 부인 필요해서. 결국 부인이 이 사실을 언젠가는 같이 살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늦게 알든 빨리 알든 저 여자가 계속 저 남자랑 살 수도 있겠죠. 진짜 나도 별의별 남자들 많이 만나봤는데 현 여친한테 알려줘도 그거 다 무시하고 사귀더라고요. 지가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죠. 저렇게 결혼 전에 병구짓 해놓고 조신하고 참한 여자랑 결혼은 따로 하는 못된 남자가 현실에도 있더라고요. 저는 님 입장에 있는 여자가 알려줘서 파혼했습니다. 저도 남부럽지 않은 학력, 직업에 외모도 좋은 편이었는데 저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발각된 여자는 자기에게 그냥 파트너였다며 결혼 후엔 안 그러려고 했다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님도 그 신부분께 꼭 알려주세요. 대신 그 신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할 뻔했으니 상처 주진 말아주세요. 전 님의 입장에 있는 여자가 저희 집에 와서 부모님 얼굴 보자 하고 톡으로 욕하고 전 모르고 당한 건데 지금도 그 남자랑 여자 생각하면 너무 짜증납니다. 하지만 사실만 매너있게 알려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전 님이 저 여자분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랑 연 끊지 않으시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연은 시간이 지나고 꼬이고 꼬일수록 더 큰 화를 불러오거든요. 꼭 그 남자랑도 연 끊으시고 문제없는 남자 만나시길 바랍니다. 추가 글입니다. 댓글 잘 읽어봤습니다. 솔직히 여기에 글 쓴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나쁜 마음 분명히 있었지만 어딘가에 속 시원히 내 이야기 해보고 싶어서 처음으로 써본 진짜 제 이야기입니다. 복수, 그건 말이 쉽지. 솔직히 저도 직장이 있고 아이도 있고 남의 인생 해코지하면 인과응보된다는 거 왜 모르겠나요? 더 솔직하자면 이 글을 진짜 상대방 신부 쪽에서 우연히 보게 돼서 결혼 파토나는 상상을 아예 안 했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저도 다시 이 남자와 엮이는 건 정말 싫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남자와 인생은 못 걸어도 같이 지내고 놀고 먹기는 딱 좋은, 엔조이하기는 딱 좋은 남자인데 제가 이혼하지 않고 만약 내 가정을 깰 수 없는 유부녀였거나 즐길 마음 먹고 계속 인연을 이어갔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남자가 원했던 저와의 만남은 그런 거니까요. 그러지 않을 거고 그러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여기다 글을 쓴 거고요. 진짜 세상에 이렇게 거지 같은 남자도 다 가시 같은 가면을 쓰고 한 여자를 속이고 결혼을 한답니다. 이 남자는 완벽하게 한 여자를 속였고 지 말처럼 평생 실수 안 하고 안 헤어지고 살고 싶다 하니 한번 두고 봅시다. 저는 앞으로 혼자 살든 누굴 만나든 진짜 제 인생을 위해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 거니까요. 댓글로 위로해주신 분들 너무 고마워요. 다들 저처럼 이런 못된 놈 만나지 마시고 모두 행복만 하세요. 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남편이 신우이랑 짜고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저만 바보같이 모르고 그따위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으면서 허송세월 보낸 거 생각하면 남편도 신우도 아닌 제가 진짜 못난 여자입니다. 전 결혼 2년차 28살입니다. 남편은 30살이고 신우는 24살입니다. 저희 집이 나름 부유한 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대학교 졸업하고 귀국했어요. 귀국하자마자 남편 만나서 2년 정도 연애하고 바로 결혼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서울의 15억대 아파트예요. 남편이 결혼 전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저희 집에서 아파트를 해주셨고 지금 남편 타고 다니는 차량 혼수는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했고 남편은 신혼여행비만 부담했습니다. 신우는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결혼 전부터 아주 상식에 어긋나는 집만 골라서 했었어요. 저를 처음 소개받는 자리에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신우가 하는 말이 외국에서 오래 살았으면 외국인과 연애해본 적 있어요? 라고 물어서 전 대학 입학하고 독일인과 2년 정도 사귄 경험이 있어서 얘기했습니다. 제 연애 경험은 저 독일인과 남편 2번입니다. 남편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코웃음을 치더니 그럴 줄 알았어요. 외국 나가서 공부나 하지 연애는 왜 해요? 그러고 다니니까 남자한테 버림이나 받지. 기가 막혀서 저 버림당한 거 아니고 합의하에 좋게 헤어진 거라고 말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뒤로 저랑 제 남편 데이트 자리에 꼽사리 끼는 건 기본이고 자기 생일 일주일 전부터 저에게 연락해서 언니, 구두 하나만 사주세요. 향수도 갖고 싶고 카드 지갑도 갖고 싶은데. 라며 갖고 싶은 것들 목록을 말하고 제 핸드폰을 몰래 훔쳐봐서 저장돼 있는 남자들 번호를 보더니 이 남자는 누구예요? 이 남자는요? 라며 꼬치꼬치 캐묻고 남편과 저의 문자를 훔쳐봐서 저에게 훈계를 하고 제가 명품 가방 메고 있는 걸 보면 언니, 가방 이뻐요. 내가 들고 다니면 딱 어울리겠다. 흐흐. 어떻게든 아부떨고 눈웃음 치며 달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돌려서 말하기 일쑤였죠. 제일 기가 막힌 건 저희 부모님께서 마련해주신 아파트, 저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하려고 했습니다. 주위에서 친구들이 그냥 제 명의로 하라고 해도 혹시나 남편이 기죽을까봐 공동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시모도 가만히 있는데 신우가 찾아와서 언니, 왜 공동명의로 해요? 오빠 못 믿어요? 당연히 남자 명의로 해야지. 왜 그래요? 라며 개진상을 부렸었어요. 아주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열받아서 전 그냥 제 명의로 했고요. 이런 일들이 연애 2년, 결혼 2년 동안 아주 수도 없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신우에게는 3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라서 저희 남편도 신우도 모두 그 헬스장에 다니고 있어요. 저도 등록은 해놨는데 요즘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몇 번 못 갔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 항상 신우랑 그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했어요. 저는 늦게 퇴근하는 일이 많아서 퇴근 후에 집에 오면 남편은 이미 운동을 갔다 와서 쉬고 있는 상태거나 운동을 가서 아직 안 온 상태일 때가 많았고요.
솔직히 여기까지는 의심할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남매끼리 운동 잘 다니면서 운동 잘하고 있구나 했는데 그런데 2주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일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계약받고 일을 하고 이런 식이라 돈도 일도 한꺼번에 들어오고 그 일이 마무리되면 또 한동안 쉬고 또 계약이 되면 일을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마무리돼서 평소보다 좀 일찍 퇴근했었어요.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남편 저녁 좀 차려줘 볼까 해서 장 봐와서 이것저것 좀 해놨습니다. 남편 퇴근 뒤 같이 저녁 먹고 남편이 운동을 가려고 하길래 저도 오랜만에 같이 운동 좀 가볼까 해서 같이 가자고 했더니 갑자기 당황하면서 신발을 벗더니 가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제가 운동만 같이 가려고 하면 신랑이 그냥 가지 말자 그러면서 안 가더라고요. 그러고 그날 저녁엔 핸드폰을 손에 붙들고 잘 때까지 누구랑 문자를 하는지 누구냐고 물어도 친구라고만 하고 뭔가 이상해서 남편 씻을 때 핸드폰 몰래 봤습니다. 신우 이름이 김방순인데 김방순2로 저장돼 있는 번호와 수도 없이 문자를 했더라고요. 문자를 봐도 도저히 신우랑 주고받을 수 없는 내용의 문자들이었어요. 몇 가지 기억나는 것만 짚어보자면 보고 싶어. 언제 올 거야? 오늘 방순이 언니랑 헬스 끝나고 치맥할 건데 오빠 올 거지? 그냥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거나 방순이 언니 만나러 간다 하고 나와. 우리 저번에 가평 갔을 때 그 식당 이름 뭐였지? 오빠 마누라 아직도 일 없대? 사랑하는 자기야, 꿈에서 만나자. 등등 문자 보자마자 너무 열받았지만 우선 진정하고 제 핸드폰 카메라로 그 문자들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운동이랑 신우 이름 말하는 거 봐서 같이 헬스 다니는 것 같아서 다음날 남편 헬스 갈 시간쯤에 일부러 자는 척하고 있었더니 나가더라고요. 30분쯤 뒤에 저도 옷 챙겨 입고 택시 타고 헬스장 앞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두 시간 후쯤 신우랑 남편이랑 팔짱 낀 이쁘장한 젊은 여자애랑 셋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남편한테 전화하니 남편은 전화를 안 받고 신우한테 전화해서 지금 오빠 전화를 안 받는데 같이 있으면 바꿔달라 했더니 지금 오빠 운동 중이라 안 받나 봐요. 저는 이미 헬스장 나왔어요. 나 참 정말 어이가 없었어.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새빨갛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길래 저걸 가족이라고 믿고 참으면서 살았구나.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여태 내가 신우한테 저 수모당하면서 참았던 것도 단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어서 괜히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참고 참았던 건데 저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남편이 이상하기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잦은 출장, 회식, 낚시 등등 집에 늦게 들어오고 외박하는 일도 많아져서 내가 왜 의심조차 못했을까? 내가 미련하구나. 남편을 너무 믿어서 내가 너무 바보 같았구나 싶었더라고요. 그러고 앉아서 생각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참 사랑이란 게 부질없구나. 세상에 믿을 건 아무도 없구나 싶어서 혼자 펑펑 우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저 우는 모습 보고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생쇼를 하는데 그냥 영화 봐서 울었다 하고 방으로 들어와서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흥신소에 연락해서 남편 뒤 좀 캐달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그 주에 주말에 신우 남자친구랑 낚시를 간다 하고 나갔었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 혼자 운동 가게 내버려 두고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흥신소에서 2주 동안의 행정을 받았습니다. 남자가 만나는 여자는 저보다 5살이나 어린 유치원 교사였고 남편이 신우 남친과 낚시 갔다고 나갔던 날은 신우랑 신우 남친이랑 남편이랑 그 여자랑 넷이 놀러 갔던 거였고 데이트하는 사진들까지 다 찍혀 있었습니다. 나를 얼마나 바보 천치로 봤으면 이렇게 내 뒤에서 그것도 신우란 여자까지 합세해서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더 이상 이 집구석에 있기도 싫어서 제 짐 다 챙겨서 제가 본 사진들 탁자 위에 얹어놓고 필름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친정이고 남편은 아직 집에 안 들어왔는지 아무 소식 없네요. 제가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난 상태라서 횡설수설 적은 것 같은데 이해해주세요. 내일은 시댁 식구들이랑 신우 그리고 그 상간녀를 만나야겠어요. 정말 저 같은 바보가 또 있을까요? 내일 한바탕 퍼붓고 후기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신우이랑 짜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글을 썼던 글쓴이입니다. 글을 쓰고 5일이 지난 오늘까지 정신적으로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글을 썼던 것조차 잊어먹고 오늘에서야 생각이 나 이렇게 후기를 할 것도 없는 이야기를 적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 하나하나 다 정독했습니다. 제가 집을 왜 나왔냐고 많이들 해주셨는데 사실 그 상황에서는 집이고 남편이고 뭐고 당장에 기분이 더럽고 수치스러워서 한순간도 그 집에 더 머무르고 싶지 않았어요.
따질 이유 없이 그냥 무작정 집을 빠져나왔던 겁니다. 저번 주 목요일 글을 쓰고 1시간 뒤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마 그때 퇴근해서 집에서 제가 놓고 온 사진을 본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전화 받자마자 제발 만나서 이야기하자. 다 설명할게. 라길래 친정집 앞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전화 끊고 제가 찍어놓았던 문자 사진을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핸드폰 녹음기도 켜놓고 남편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면상에 프린트 던져주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변명도 핑계도 안 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라며 대성통곡을 합디다. 당신이 너무 일에만 몰두하고 바빠서 나한테 너무 소홀해서 외로웠어. 운동 다니면서 신우 커플 보면서 우리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질투도 나고 부럽기도 해서 잠깐 한눈 판 거였어. 라고 하는데 더 듣기 싫어서 얼굴을 한 방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네가 하는 게 변명이 아니고 뭐야? 그딴 소리 짓거리려고 왔으면 꺼져. 너랑 나 맞벌이 하는데 집안일은 항상 내 몫이었고 내가 다 도맡아서 했어. 그렇다고 내가 바빠서 너랑 잠을 안 잤냐?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11시가 넘어서 끝나는데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너가 원할 때마다 잤는데 그렇다고 내가 항상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끼케야 1년에 3번 정도 한 달씩 바쁜 건데 네가 나한테 소홀해서 외롭다는 말이 나와? 그랬더니 제 손에 얼굴을 묻고 쳐울길래 뺨을 한 대 더 날려줬어요. 그래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많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저런 모습을 보니 얼마나 추잡하고 추해 보이던지. 그러고 집에 와서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뿐인 외동딸이 이런 일을 당하니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부모님 우시는 모습 보고 얼마나 죄송하던지. 어쨌든 이런저런 말이 오갔고 부모님과는 이혼하기로 말 끝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여자가 일한다는 유치원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증거 다 뿌리고 한바탕 뒤집어 엎어주고 싶었지만 괜히 명예훼손이라는 책 잡히기도 싫고 괜히 저까지 취해지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조용히 그 유치원 원장실로 들어가 제가 갖고 있는 증거를 내밀면서 여기서 선생으로 일하고 있는 이 여자가 내 남편과 바람이 났네요. 여기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만남을 가져왔고 난 이런 여자가 애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도대체 뭘 가르칠지 모르겠네요. 라고 했어요. 그 원장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라며 제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면서 그 선생을 바로 부르더라고요. 그 여자는 제 얼굴을 알고 있던 건지 제 얼굴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고 원장은 그 자리에서 이게 다 사실이에요? 당장 그만두세요. 라고 언성을 높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다른데 바로 취직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선생이 되고 애들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양심이 있다면 다시는 애들 가르칠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제 얼굴 쳐다보고 있고 전 원장님께 인사하고 바로 그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유치원을 나와서 집에 돌아오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저녁에 만나 한잔했습니다. 얼굴 많이 상했네.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어서 그간 일을 다 설명해주고 다음날 신우를 만날 거라고 했더니 같이 가주겠다며 제 손을 잡아주면서 울더라고요. 그날 친구도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다음날 신우에게 연락을 해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남편 놈이랑 같이 나왔더라고요. 제 친구는 제 남편 얼굴 보자마자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랬더니 신우이가 천박하네. 교양 좀 갖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길래 누가 누구에게 교양을 갖추라고 충고질인지 너무 어이가 없고 열이 받아서 뺨 한 대를 갈겨버렸더니 그 인간도 제 뺨을 가격하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남편은 신우에게 소리치고 저는 너도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알아보니까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는 물론 외도를 방관하고 도움을 준 니년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 고로 난 네 오빠 그리고 너 그리고 상간녀 너네 셋 다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너네 식구가 나한테 빌려간 9천만 원 이번 주 내로 당장 안 갚으면 반환 소송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전세자금 뺏어 막느라 제가 9천만 원 정도 해준 게 있었습니다. 지금 너 돈 갖고 유세 떠냐? 나도 너 고소할 거야. 도대체 네가 날 뭘로 고소할 거냐? 협박죄로 고소할 건데? 그러면서 이봐, 이렇게 돈 좀 있다고 유세 부리는데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오빠한테 돈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기를 죽여놨을지 뻔히 보인다. 네가 그러니까 네 남편이 바람을 핀 거야. 넌 올케로서도 며느리로서도 한 남자의 부인으로서도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 네가 자초한 일이야. 라고 개소리를 하길래 기가 막혀서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제정신인지 순간 의심이 들더라고요. 남편 놈은 옆에서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라는 말만 짓거리고 도대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서 조만간 변호사랑 협의해서 소장 보낼 테니까 법원에서 보자고 하고 나왔습니다.
쫓아나오는 남편을 친구가 매몰차게 떼어내고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오는데 배가 살살 아파서 생각해보니 지난달에도 생리를 지나쳤고 이번 달에도 할 때가 다 됐는데 안 해서 혹시 임신인가 하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임신이면 어쩌나 하고 마음 졸이면서 병원에 갔더니 다행히 임신은 아니고 자궁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크기가 꽤 크다고 조직검사를 해보자고 하셔서 조직검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더 마음 독하게 먹고 더 힘든 길을 걸어야 할 것 같은데 몸까지 이러니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래도 차라리 임신을 하는 것보다 작은 근종이 100배는 낫다며 저 스스로 위로했어요. 남편은 여태까지 계속 연락 오고 문자 오고 찾아오고 아빠가 일하시는 곳까지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냥 연락을 받지도 찾아와도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쌩까고 있습니다. 내일 조직검사 결과가 나와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에 가는 길에 우체국 들러서 외도 증거들을 그 인간들 부모님께 택배로 붙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소장 작성해서 접수할 생각이고요.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원망도 들고 왜 저 인간 하나로 제 친구도 가족도 저도 이렇게 속상해하며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정말 그냥 다 엎어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시간 흐름이 빠르게 써졌는데 다소 정신없고 복잡하셔도 이해해주세요. 부디 제가 마음 약해지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댓글입니다. 갑자기 생긴 자궁근종 그거 너무 스트레스 심하게 받거나 몸이 힘들면 생기잖아요. 변호사 상담 받으실 때 그런 것도 물어보세요. 없던 자궁근종까지 생겼는데 그게 스트레스성이란다. 이런 것도 참고할 수 있느냐. 정신적 피해가 워낙 컸던 거니까. 신우 말하는 거 보소. 협박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고소하라고 하세요. 그 인간이 고소하면 무고죄도 추가하면 되니까. 잘못했다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콩밥을 처먹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만. 남편 제정신이 아니지만 신우는 더 심하네. 절대로 그 인간들 가만두지 마세요. 난 원장이 제일 멋있어. 썰닭입니다. 오늘 사연은 바람핀 남자들에 대한 사연이네요.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예전에 한번 올렸었던 내용인데 녹음 다시 해서 올립니다. 아내분이 시댁에 돈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왜 바람을 필까요? 너무 잘해주니까 질리는 건지 잘해주는 사람한테 더 잘해줘야 되는데 안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합니다. 첫 번째 사연 남자가 글쓴이한테 보낸 문자 읽어드릴게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줘. 나 방순이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영원히 오래오래 안 헤어지고 잘 살고 싶어. 내 진심이 너에게 느껴지길 바란다. 그 아이도 너와 같은 여자야. 같은 여자로서 마음을 헤아리길 바래. 너와 내가 함께 만났던 지난 4, 5년이란 시간 동안 내가 너에게 실수와 잘못도 많이 하고 철없는 행동도 많이 한 거 알고 있어. 이 사람과는 그런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해. 너에게 항상 미안하게 생각했고 진심으로 정말 사과하는 거야. 너와 나는 타이밍이 너무 어긋났다고 좋게 생각하자. 비록 지났지만 그때 추억들 다 잊지 않고 좋은 추억과 기억만 갖고 서로에 대한 악심은 없었으면 좋겠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마주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제발 좋은 추억만 남겨놓자. 내 할 말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좋은 추억만 남겨? 좋은 추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꼭 나 찬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 좋은 추억만 남기자고. 뭐야 그게. 그리고 방순이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영원히 오래오래 안 헤어지고 잘 살고 싶어. 내 진심이 너에게 느껴지길 바란다. 그 아이도 너와 같은 여자야. 같은 여자로서 마음을 헤아리길 바래. 이거 꼭 부부의 세계 이태호 같네.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이건 부부의 세계 나오기 전 글이니 너는 이태호는 아니구나. 아무튼 상대방이 한번 갔다 왔든 어쨌든 사람 마음 들었다 놨다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입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나도 갈대가 됐어. 뭐야 썰렁해.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오늘은 이상하게 멘트가 안 떠오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